안녕하세요. 김종합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10시에 급격한 돌발악재가 터졌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설마 이 지경까지 올 줄이야 아무도 몰랐습니다. 앞으로 물가가 몇 년간 폭등을 이어가고 미국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급격한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달러를 제외한 모든 화폐 가치는 급격하게 가치가 떨어질 것이며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주가와 부동산 폭락 속도가 엄청 빨라질 것입니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는데 아직도 우리 지역은 집값이 안 떨어진다고 미세먼지만한 호재를 붙들고 있으니 안타깝습니다. 유료상담은 010-3999-8808 주말 더 상담드리니까 전화 주십시오. 오늘 10시 급박한 돌발악재. 자, 여러분들 벌써 이 지경까지 심각합니다. 생각보다 경제 상황, 이게 집값 문제가 지금 아니에요. 지금 미국은요 앞으로 자이언트 스텝을 계속 할 거예요. 왜? 경제 위기보다 무서운 게 지금 금리 인상을 통해서 물가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세계 경제 위기 시작됐다. 물가, 금리, 자산 붕괴. 자, 미 3연속 자이언트 스텝. 파월 물가 잡기 전에는 금리 안 내려. 아예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안 내리는 게 아니라 계속 올리겠죠. 이제 물가가 올라가게 되면 이게 물가가 지금 이제 정체하고 조금씩밖에 안 떨어져도 문제예요. 그러면 금리가 지금은 내려줘야 하는데 안 내려주면 집값이나 주가가 뛸 수가 없거든요. 세계 경제 위기, 물가 급등, 원유, 원자재, 곡물 급등, 심각한 물가 급등. 미국 8.6%, 우리나라 5.4%, 유럽 7.5% 아주 심각하죠. 조금씩 내려오고는 있다고 하는데 신동치가 않습니다. 양적 완화. 왜 그럼 이런 현상이 벌어졌냐면 양적 완화. 돈을 너무 풀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아주 크고 자산의 거품이 많이 낀 것도 영향입니다. 그리고 또 공급망을 봉쇄해서도 그래요. 금리 긴축. 자, 미국 3연속 자이언트 스텝 지속적으로 지금 인상하고 있죠. 지금 3연속이에요. 4연속 할지도 몰라요. 한국, 미국과 금리가 점점 벌어지고 있어요. 달러는 추락하고 경제는 만신창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번에는 거의 유력합니다. 두 번째 빅스텝을 단행할 거예요. 금리 인상, 달러 강세, 현재 2,500조나 또 긴축 회수하고 있어요. 거품 붕괴, 세계 주식, 가상화폐 이 급등한 다음에 이게 계단식으로 지금 올라가는 듯 하다가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세계 집값 붕괴, 특히 미국이 주택거래가 급감하면서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하락 속도가 빠릅니다. 미국이. 경제 위기, 만약에 경제 위기가 터졌다. 주식은 70%, 가상화폐는 80%, 주택은 60%. 이건 경제 위기가 안 터져도 경제 침체, 이 침체가 왜 물가 때문에 침체가 지속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갑니다. 이제 부동산 시나리오별 전망, 이거 아주 중요하겠네요. C코스 유력한데 B코스 가능성 뭔 말이냐. 자, 지금까지 이렇게 이게 0인데 어때요? 이렇게 뛰었어요 지금. 정말 많이 뛰었네요. 2017년부터 13년부터 뛰었는데 아무튼 떨어진 건 별거 없죠. 자, 이게 이제 금리 인상 포문을 열고 2021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쭉 내려가는데, 자, A로 이렇게 완전히 붕괴되는겨. 25년 이후까지 빠지네요. A코스. 장기식 일본 침체. 가능성은 낮아요. 한국 경제 국가 경쟁력이 일본보다 우위고 경제 성장률도 또 미래 먹거리도 일본보다 우위이기 때문에 A는 좀 X. 자, B 한번 볼까요? 두 번째는 떨어졌다가 장기 침체는 아니래도 한 4년 3-4년 떨어졌다가 올라간다. 2에서 5년 사이클 하락. 과거 반복된 하락. 집값 거품이 커서 폭락한다 이 말이죠. 폭락했다가 뭐 5-6년의 반등. 이건 두 번째 확률로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럼 C 볼까요? C도 0에서 쭉 떨어졌다가 2024년 한 1-2년은 기본적으로 많이 빠집니다. 그러다가 그때부터 또 치고 올라간다. 이게 1-2년 폭락 후 특히 2년 정도 떨어질 것 같아요. 앞으로 V자, U자 상승을 한다. 급반등을 하느냐, 조금 완반하게 상승하느냐. 경제 침체 기간으로 볼 때 가장 높은 확률은 C입니다. 그렇지만 B하고 C하고 확답할 수는 없어요. D 볼까요?
대선 이후 이제 끝났고 1에서 4년간 지속 상승. 뭔 말이냐? 지금 코로나 유동성이 지금은 안 잡히는 것 같지만 세계가 공조를 하면서 세계 집값 상승 그리고 여기 보면은 쭉 떨어졌다가 공조하고 물가가 안정되고 금리는 내려오고 정체되고 이렇게 급반등하는. 왜 그러냐면 주식이 선행이기 때문에 주식이 먼저 뛰게 되면 집값도 뭐 1년 조금 더 빠지고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가능성은 낮아요, 이거는. 이제 경제 회복, 침체, 위기 이 세 단어를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에 따른 급매, 분양, 정책을 알아볼까요? 자, 경제 회복. 지금 경제 회복하고 있습니까? 얘는 확률이 20%밖에 안 돼요. 경제 침체 거의 60%. 그러니까 장기간 한 2, 3년 이상 경제 침체가 될 가능성이 커요.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 중국이든 미국이든 유럽이든 어느 나라가 터지겠죠. 자, 구분. 경제 회복에서는 1년 하락합니다. 금매 20억짜리가 16억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한 6개월 정도 하락했으니까 조금 더 지나면 1년 하락이죠. 20억짜리 현재 17억이 안 팔리고 있는데 한 16억. 10억은 8억까지 무조건 빠지고 그 다음에 5억은 4억까지 무조건 내려가죠. 자, 분양. 서울 3기 신도시 아직도 경쟁률이 높아요. 평범한 지역은 미분양 납니다. 분양권 전매 아직은 없어요. 물론 지금 해제된 것들은 가능한 것도 있죠. 정책. 조정 투기과열 지역 80% 해제. 정말 많이 해제했죠. 자, 청약, 세금, 대출 아직은 유지하는 편이고 이게 조정지역 투과지역이 해제되면서 좀 늘어나기는 했죠. 이게 좀 긍정적으로. 부동산 완화 시작. 이제 부동산 규제가 서서히 없어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확률이 높은 두 번째를 보세요. 자, 먼저 1, 2년 하락하면 20억, 23억. 정말 많이 빠지죠. 그리고 10억도 7억. 거의 2년 빠져버리면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5억은 3.5억. 그리고 서울 3기 경쟁률이 이제 점점 낮아져서 그러니까 통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넣으면 안 돼요, 이제. 대부분 지역은 미분양입니다. 뭐 재개발, 재건축 이런 곳은 서울을 제외하고는 싹 미분양 난다고 보면 돼요. 분양권 전매 1년 이내로 축소될 가능성이 크고 조정 투기과열 지역 서울도 없어집니다. 내년에는. 자, 청약 세금 대출 완화 그 다음에 부동산 완화 한마디로 부동산의 모든 규제는 싹 사라져요. 그런데 경제위기가 터졌다. 이제 3, 4년 끌고 가거나 설령 안 터져도 장기 침체가 됐다. 20억은 반토막 10억 10억은 반토막 5억 5억은 반토막 2.5억으로 추락합니다. 분양 서울 3기 미분양 급증하겠죠. 전국 대부분이 미분양 납니다. 세상에 서울의 대단지 뉴타운 3기 신도시도 미분양이 되는데 무슨 다른 것들이 무슨 미분양 안 되겠어요. 오히려 분양가를 인하하고 계약금 5% 10% 이런 것들이 나오겠죠. 분양권 전매가 아예 없거나 6개월 매입주택 5년 동안 비과세 평생 비과세 이런 게 늘어날 거예요. 청약 세금 대출 아예 부양책 써서 대폭 인상 정말 좋게 부동산 부양책을 진행할 겁니다. 자, 3, 4년 빠지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게 다 이루어져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아직 봐야겠고 한 1, 2년 정도 더 보자고요. 자, 이제 매입하면 위험한 아파트 절대 이거 하지 마세요. 지금 이거 아직도 하러 다니는 사람 많아요. 비싼 것 잡은 사람들 지역별 대표 강남은 영원히 올라가니까 또 뛸 거야. 또는 지역별 명품 하지 마세요. 얘들이 제일 많이 빠지니까 하지 마요. 하락장에 잡으세요. 두 번째 많이 뛴 거 뛴 만큼 폭락한다. 새 아파트 상급지 아파트 그 다음에 늦게 뛴 것들은 지역이 안 좋거나 뭐가 안 좋으니까 늦게 뛰었어. 소외지역 부동산 아파트가 아니거나 외곽지역 그러니까 지금도 지금 여기는 별로 안 떨어졌어요. 늦게 뛰어가지고 X입니다. 자, 버티는 거 버텼다가 지금 막 무너지고 있죠. 가격이 아직도 여기는 그대로예요. 담합을 한다고? 담합 아무 의미 없어요. 담합은 뭐예요? 결국은 다른 데가 떨어지면 누가 사주지도 않고 결국 얘도 추락할 텐데 담합은 그냥 찻잔의 태풍이에요. 자, 가격 그대로 나중에는 한꺼번에 떨어지는 거예요. 왜? 시세는 공평하니까. 호재로 많이 뛰었다. 뭐 GTS라든가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이라든가 이거 그냥 이거 재건축하니까 안 떨어진다. 아, 걔도 팍 떨어진다고요. 외곽 지방 여기는 이제 원래 입지가 안 좋은 곳인데
입지가 안 좋은 것들도 떨어져요. 왜? 인구 급감, 공급 과잉. 세계 경제 최대 위기가 옵니다. 환율이 1,500원 가시권. 세계 경제 퍼펙트 스톰 공포. 진짜 환율 1,500 시대. 뭐 1,500이 문제가 아니에요. 1,570까지 갔고 IMF 때는 1,900대까지 갔기 때문에 얼마까지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우리나라 것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떨어지기 때문에 킹달러라고 하죠. 그래서 킹달러 경제위기. 85년 프라자 합의, 일본 장기 침체를 이끌었습니다. 90년부터 쭉 내려왔죠. 95년 G7 엔저 유도 하는 바람에 96, 7년부터 아시아 IMF가 터져서 우리나라도 97년에 터진 거예요. 다 킹달러. 달러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야. 2008년 경제위기, 2022년 금리 인상. 지금 2008년에도 달러 엄청 뛰었고 22년 금리 인상. 지금 저도 미국을 좋아하지만 원래 세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려면 세계 단일 화폐를 써야 돼요. 단일 화폐. 근데 미국이 하겠어요? 엄청난 자기들이 이득인데 단일 화폐를 써야 공평합니다.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 100m 달리기 똑같은 출발선에서 뛰는데 미국은 90m에서 뛰어요. 왜? 자기 나라 돈이 기축공하니까. 다른 나라들은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나라일수록 출발선이 먼 거야. 얼마나 불공정한 게임이에요. 그래서 단일화폐 써야 하는데 미국은 쓰질 않죠. 통 큰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이래서 달러 때문에 경제위기가 터지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위험 요인,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경제 악순환, 경기 침체, 주가 하락, 집값 하락 이게 지속되는 거죠. 주요 국가 경제위기 발생, 자산 폭락. 전 세계가 경제위기에 터지는 건 항상 달러예요. 유럽 러우 장기화 경제위기 가속화하면서 에너지 폭등하니까 유로화가 아예 그냥 폭락하고 있어요. 개발도상국 달러 빚도 많은데 이 달러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경제 파탄나요. 중국 일본 경제성장 악화 위기 급증. 왜? 지금 가치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엔화 가치가. 자산 대폭락, 코스피, 비트코인, 부동산. 자, 여러분들 코스피 볼까요? 2020년 코로나 이후에 최저 1440 이거 코로나 때문에 그러다가 갑자기 3300까지 뛰었어요. 돈을 푸는 바람에. 이게 3311에서 현재는 2300대인데 전망 2600까지 올라갈 수도 있지만 하단이 4800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니 하지 마세요. 오늘도 지금 개인만 미친 듯이 사는데 제가 주식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 하세요? 이거 물타기 하지 말라고. 지금 무조건 떨어져요. 1, 2년 떨어지는데 왜 지금 기관 외국인들이 팔아제끼는데 뻔히 왜 떨어지는데 사세요? 전망 상단 2600 하단 1800까지 보잖아요. 자, 비트코인 이것도 똑같아요. 얘하고 코로나 발생해서 자 최저 5100이 원래는 더 쌌는데 그냥 5100으로 보자고. 2020년 코로나 터져서 5100이 68,000까지 갔다가 지금 68,592 현재는 18,000까지 쭈그러들었어요. 얘 만약 지금 계속 흘러가게 되면 2년 동안에 25,000까지도 갈 수 있지만 8,000까지도 떨어질 수 있어요. 비트코인 하지 마세요. 자, 부동산 코로나 발생 때 7억이 12억 5천 3.8억이 7억. 물론 코로나 때 뛴 건 아니에요. 그 전부터 뛰었어요. 광역시 2.8억이 5억. 코로나 때 많이 뛰었죠. 특히. 그런데 이게 보세요. 서울이 12.5억짜리가 2년 빠지면 6억에서 7억 빠져요. 경기도 7억짜리가 반토막 3.5억에서 4억까지 빠지고 광역시 5억짜리가 2.5억에서 3억. 이미 이렇게 빠진 것도 나오잖아요. 경제위기는 누구에게나 부자를 만들어주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게 경제위기 전에 부자가 될 수도 있고 뭐 부자까지는 아니지만 돈 벌 수 있고 경제위기 도중에 벌 수도 있고 후에 벌 수 있는데 자, 여러분들은 이때 보세요. 이때는 하지 마세요. 별로 못 버니까. 경제위기 전에 30% 정도 버는 게 뭐냐? 달러입니다. 1300 매입, 위기하면 1600까지. 그래갖고 매도하면 돈 벌죠. 1600까지 갈 것 같은데. 금 74,000 1g당. 위기하면 10만. 이거 네이버 치면 떠요. 자, 원화
위기 바닥. 그렇지만 원화 가치는 떨어져도 주식, 부동산이 더 많이 반토막 나니까 이걸 잡는 거죠. 원화로. 그리고 경제위기 과정에서는 100% 먹을 수도 있는데 좀 어려워요, 이게. 자, 하락장에 경제위기 과정 계속 떨어지는데 먹는 것은 인버스밖에 없습니다. 리버스라고도 하죠. ETF 인버스. 코덱스 인버스, 뭐 타이거 인버스 그러죠. 2 곱하기도 있어요. 2배로 먹는 거. 참조. 이거 하는 사람들은 선수들만 해야 돼요. 좀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 일반인들 하면 안 됩니다. 자, 기관 인버스 사느냐 안 사느냐 또는 레버리지를 사느냐. 인버스 사면 해도 돼요. 근데 외국인 코스피를 팔아 제끼느냐 안 팔아 제끼느냐. 팔아 제끼면 해도 돼요. 왜? 주가가 떨어져야 먹는 거니까. 유의사항. 위기 과정에서는 투자하지 말자. 자, 여러분들 이건 무조건 해야 돼요. 안 하면 바보 천치. 왜? 자, 이거 세 가지입니다. 부동산, 주식, 가상화폐. 뭘 해도 좋아요. 상급지, 부동산, 갭투자, 빗투자, 실거주순. 잘 들으세요. 항상 위치가 좋은데 갭투자, 빗투자, 실거주순으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식은 펀드, 삼성전자라든가 우량주만 하세요. 괜히 테마주, 한방 노리려고 많이 떨어진 거 이런 거 하지 말라고요. 휴지 조각 될 수도 있어요. 이것만 해도 3배 먹는데. 그리고 ETF 레버리지는 실력 있는 사람만 하세요. 아까 인버스에 반대니까. 가상화폐, 비트코인, 이더리움만 하세요. 다른 것들은 불안해요.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될 분양 8가지. 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거 받으면 안 돼요. 폭락장에도 하지 마세요. 이거는. 고분양가, 상가 같은 경우 하지 마세요. 고분양가. 상가는 거의 다 비싸요. 손실폭도 커요. 상가. 이거 하면 망합니다. 다시. 아파트 고분양, 미분양. 이거는 손실폭이 크고 할인 분양할 수도 있어요. 지역주택조합. 이거 장기적으로 묶이고 해지하면 손실되니까 하지 마세요. 생활형 숙박시설. 뭐 월세 받는다고 이런 걸 왜 합니까? 안 팔려요. 이걸 또 30개씩 잡아 싸니까.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떨어집니다. 신축 빌라. 안 팔려요. 마이너스로 떨어져. 이거 왜 합니까? 이거 하게 되면 묶여버려요. 오피스텔 투자성이 없어요. 특히 원룸 막 30개씩 잡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도 하지 마세요. 도시형 생활주택, 아파트형 공장 투자성 별로입니다. 마이너스로 떨어져요. 하지 마세요. 아파트도 나홀로 아파트 이거 아주 안 좋아요. 왜 합니까? 300세대 미만은 보지도 마세요. 또 분양도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떨어져서 서울일지라도 강남도 100세대는 하지 마세요. 부동산 매수하기 전에 꼭 판단할 8가지. 왜 부동산이 쉬운 것 같지만 제대로 돈을 못 벌고 어렵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8가지를 다 봐야 돼요. 자기 자본 조건을 보세요. 자본금, 연봉, 대출. 그 다음에 청약 조건을 활용하세요. 특공, 가점, 가능성. 타이밍을 활용하세요. 부동산 흐름, 가격. 타이밍이 제일 중요하죠. 입지도 선택하세요. 서울, 수도권, 지방. 주로 상급지를 해야겠죠. 방법도 선택하세요. 청약을 할 거냐, 매매할 거냐, 기타 할 거냐. 부동산, 매물 선택도 중요합니다. 아파트, 이거 아파트만 해야 돼요. 어떤 거를 잡느냐. 발전성을 판단하세요. 호재, 미래, 입지. 투자성 판단하세요. 실거주 할 수 있으면 하지만 실거주보다는 투자가 더 유리하다. 폭락장의 금액대별, 놀랍습니다. 1억 갖고는요. 6억이 3억으로 떨어질 거 아니에요. 아파트가. 그러면 3억은 1억으로 갭 투자해요. 그러면 3억짜리가 9억으로 가서 1억 갖고 6억을 벌어요. 이건 수도권의 소형 아파트 다 해당돼요. 특히 서울 같은 데가 이렇게 많이 벌죠. 4억 갭 투자? 자, 15억 아파트가 8억으로 떨어집니다. 8억은 4억이면 충분히 잡아요. 자, 8억 아파트가 22억까지 가니까 무려 14억을 벌어요. 순수익 14, 15억. 서울 뉴타운 아파트들이 주로 15억, 한강변이라든가 이런데 7억 갭 투자? 30억 아파트가 15억으로 떨어집니다. 15억 아파트 7억 갭 투자는 잡아요. 15억 아파트가 다시 30억 회복하고 45억으로. 어휴, 30억이나 보네요. 강남 아파트. 근데 이거는 현암이 많이 빠져야 돼요. 돈만 딱 맞추면 안 돼요. 갭이 더 떨어지면 위험하니까 여유자금이 있어야 돼요. 비쌀수록. 18억 빚투자, 60억 빌딩, 30억이면 30억 빌딩으로 떨어졌어요. 그럼 18억만 있어도 잡아요. 월세로. B2. 빚을 해가지고 월세 커버하는 거죠. 자, 30억 빌딩. 90억으로 올라갑니다. 60억이나 버네요. 물론 세금 내면 좀 더 나가겠지만 하여튼 수익이 60억이야. 서울 꼬마 빌딩. 어때요? 무섭죠. 자, 오늘 10시 돌발악재. 여기 지금 마그마가 분출되고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이미 어떤 데는 일부 터지고 있어요. 이 아파트들은 어떻게 될까요? 세계 경제가 러중의 악마근성, 미국의 극단적인 이기심, 이걸로 경제공황에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주로 강대국들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이제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부동산과 자산을 관망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